일발장전 오늘 타이틀은 어쩔 수 없이 환율을 다뤄봐야죠.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환율 상승, 원화 약세의 경계감 관련주는 사실 없어요. 거의 없는데 예전 같으면은 뭐 수출 기업들이 이제 환율 상승의 수혜를 본다 있을 수는 있죠. 그럼 굳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반도체 정도인데 반도체 요즘 업황이 또 그렇게 심드렁하니까 재고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사실 환율 상승의 수혜주는 요즘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만 이게 연결된 도미노가 좀 보시도록 하는데 자 포인트는 하여튼 NDF라고 하는 역외 환율 뉴욕 NDF에서 10원이 올랐습니다. 10원이 올라서 오늘 아마 서울환시 계산하면 1335원 호가 딱 보면서 출발할 거예요.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는 경우는 지난 30년간 두 번의 고초를 겪었죠. 잘 알고 계시는 97년도, 1997년도에 IMF 외환위기 때는 환율이 거의 2,000원 딱, 1999원인가 딱 찍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 때 환율이 1,600원을 찍었는데 그 당시에는 환율이 하루에 100원씩 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환율이 지금 스물스물 올라가는 게 좀 신경이 자꾸 쓰이니까 이제 오늘 1,335원이면은 그 두 번의 환율 고초를 겪은 이후로 가장 높은 환율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 DXY가 108.1인데 미국 달러가 강해지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들은 강해지죠. 그게 인플레이션을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이번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다 그러고 이제 9월 FOMC가 있다 그러고 이런 경계감 때문에 달러가 이제 강하다고 하는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외부 요인이 있고 내부 요인이 있는데 외부 요인은 지금 저기 보이는 잭슨홀하고 9월 FOMC입니다. 근데 내부 요인은 이번 주 한국은행 금통이 있죠.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인데 이렇게 되면 미국 금리하고 똑같아지죠. 기준금리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금리에 대해서는 약점이 있고 그럼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상적자가 나는데 우리나라 또 해외에다가 지금 투자한 거 많죠. 국민연금도 투자하고 뭐 서학개미도 투자하고 국민연금은 뭐 이익이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논란이 있는 게 세금찜 떼이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네 있어요. 이익은 났는데 세금이 떼이게 생겼고 주말에 그래도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왔죠. 네. 그리고 또 서학개미 분들은 열심히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했지만 지금 손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환율을 자꾸 끄집어 올리는 그런 내부 요인이 또 되고 있는데 문제는 환율이 올라가면 일단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국내 인플레이션 물가 또 올라가죠. 그러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 올려도 시장 금리는 좀 더 빠르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잘 알고 계시는 가계부채가 분명히 문제가 또 되겠죠. 가계부채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부채도 되게 많아요. 지금 최근에 기업들이 자금을 왜 이렇게 끌어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기업부채 올라가면 기업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 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위축되죠. 그럼 결국에는 부채 부담 때문에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연체율이 올라가는 거는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관련 기업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국내 유일하게 채권 출심 업체 상장 기업은 고려신용정보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주가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저 주가가 지금 금요일날 슬쩍 움직이는 게 신경이 쓰인다. 그냥 뭐 어쩌겠어요. 그냥 관련 기업은 저거밖에 없더라. 여기까지입니다. 네. 더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 사실 이제 환율 얘기하면 진짜 1시간을 얘기해도 좀 모자란데 과연 지금 또 다시 원달러 환율이 좀 주목을 받고 미국의 이제 달러 인덱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뭘까?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뭐 아주 추세적인 흐름이라고 보진 않고 이번 달에 이제 또 FMC 회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딱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뭔가 이제 좀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지난주부터 좀 높아지기 시작했다. 결국은 9월 달에 0.5냐 0.75냐 이 논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0.75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데 세인트 루이스 또 여는 총재가 지난 금요일 날 또 불난집에 또 기름을 부어버렸잖아요. 네. 0.75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저는 결국 이 모든 일련의 그 상황들이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미국한테 이번에 뒤통수 맞았어요. 뒤통수 제대로 맞았고 사실은 상대차, 이제 네, 맞았어요. 결국은 이게 리쇼어링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미국의 모든 공장들을 이제 지어라. 미국에서 생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전 세계에 좀 던지면서 미국에 지금 올해 들어서만 새로운 일자리가 35만 개가 넘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리 인플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해도 고용이 대단히 탄탄하잖아요. 아직도 오히려 사람을 구하기가 더 힘들 정도로 고용 시장이 이제 강력하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인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달러 강세를 이제 부추겨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파를 이제 다른 나라로 밀어내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게 중국과의 어떤 뭐 속된 표현이지만 맞짱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제 우위를 점했다라는 가장 좀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이것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는 나라는 동남아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아시아 지역의 일부 국가들,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국가들, 그리고 이제 유럽이에요. 유럽은 지금 뭐 겨울이 오는 게 지금 두려울 정도로 에너지난, 뭐 그다음에 가뭄 같은 이런 자연재해 플러스 사실 이제 유로와 같이 급락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긴축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위축된 심리와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다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 달에 저는 0.75보다는 아직까지는 0.5%포인트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높다라고 봐요. 네, 미국의 이제 연준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경로,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본인의 이제 속마음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점도표는 6월 FMC에서 공개된 점도표거든요. 연말에 목표 금리가 3.4, 지금 이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3.8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3.4의 경로를 분명히 따라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9월에 0.5%포인트, 10월, 12월에 0.25%포인트,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그 경로를 이제 따라가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으로는 왜 갑자기 이제 달러가 강세가 좀 나타나느냐. 시장이 너무 급하게 또 올라왔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사실은 이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너무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최고가 근처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본시장 과열에 대한 약간의 또 우려들이 좀 생기면서 이런 이제 노이즈가 반대급부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결국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는 저는 은행주들 좀 보고 싶어요. 신한지주, KB금융, 이걸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두고 보면 올해 이제 역대급의 또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대단히 좀 못 움직였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진행되는 구간일 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태조 이방원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조금 쏠려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또 은행주들이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신한지주, KB금융, 그리고 리드코프 같은 종목들, 물론 이제 대출이자 뭐 상한선이 이제 조금 또 낮춰지고 있는 추세고, 뭐 그런 부분들 있고, 또 이게 아까 신용위기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리드코프 같은 이런 상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출 부실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일단 금리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소비자들 입장에서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어쨌든 또 돈을 꿔서 이제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이금융권, 상금융권으로 좀 밀려나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리드코프 같은 종목들도 단기적인 조금 수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은행 어쨌거나 김민매주의 생각이니까. 정임 소장. 네, 뭐 드릴 말씀이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뭐 제가 어제 이제 뭐 좀 그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물의 현직에 있는 분하고 이제 좀 운동을 같이 하면서 환율의 자유로운 좀 기업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네. 근데 이제 환율은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랩이나 사모펀드, 그리고 이제 그런 부틱 뭐 이런 쪽에서 환율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물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요즘에. 수수료가 많이 들어서. 뭐 옛날에 계셔서 뭐 그 생태는 잘 아시겠죠. 선물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1,300원 초반에 환을 매수를 했다가 뭐 20원 넘어가면 팔고, 주식 제일 많이 빠진 주식을 이제 우량주 위주로 몇 개 편입을 했다.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쪽에서 수익률을 제법 짭짤하게 좀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ETF도 있죠. ETF도 네, 있죠.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이래가지고 261250인가 표준 코드가. 각 그 운용사에서 다 만든 ETF가 이제 그 환율 관련돼서 ETF가 다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환율이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요즘 리라 환율 한번 보셨나요? 그 튀르키예, 터키, 튀르키예. 리라 환율, 뭐 금리 인하를 하더라고요, 그 나라는. 오늘 중국도 우리 시각 10시 오전 10시 15분에 기준금리인 LPR 금리를 인하할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금리나 이렇게 환율이 급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렇게 뾰족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말씀해 주신 ETF 외에는 잘 없어요.
그것도 약간 이제 또 뒷북을 칠 가능성도 좀 상당히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제 아침에 좀 재수 없는 말씀을 좀 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근데 같고. 결국에는 재료지만 뭐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죠. 그러니까 어쨌든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코멘트가 나오느냐, 그리고 9월 FOMC에서 우리 예상대로 이제 0.5 정도의 수준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다시금 환율을 끄집어 내릴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 이걸 알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좀 이런 환율에 그래도 좀 대응이 될 수 있고, 지금 뭐 가스도 잠근다 그러잖아요. 또 에너지 수급, 그리고 지난주 하반기 목요일 금요일 날 강세가 나왔었던 업종들을 살펴보면 뭐 또 되돌이표처럼 말씀드립니다만. 역시 또 종합 상사로 또 눈길이 가네요. 어쨌든 모든 결제는 달러로 하잖아요. 종합 상사들은. 그래서 이거는 우연은 아닌 것 같고, 뭐 LX 인터내셔널, 현대 종합 상사, 한화, 포스코 인터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 하반기에 좀 강세를 보였던 것은 역시 좀 달러를 타고 가는 부분, 에너지의 수급 부분,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오르면 오른 값에 사서 오른 값에 파는 그런 또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뭐 그래도 이 단기적으로나마 조금 대응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장 강세가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석탄 관련돼서 또 좀 특화가 돼 있는 LX 인터내셔널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을 LX 인터내셔널로. 자, 일단은 뭐 환율 이슈로 기업을 찾기가 애매한데 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연체율이 조금 자극받으면은 이제 고려시정정보라는 기업을 보고 거기에 LX 인터내셔널 붙였고, 그다음에 저는 리드코프 한번 붙여볼게요. 리드코프를 붙여서 네. 뭐 그렇게 일괄장전을 마무리. 일단 문 열어봐야지 압니다. 사실 뚜껑 열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근데 다만 당국에서는 이제 재정 건전성이나 뭐 여러 가지 들어서 괜찮다고 얘기하죠. 당국은 당연히 괜찮다고 얘기해야 돼요. 당국이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진짜 큰일이 난 거죠. 선언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이렇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시장의 목소리니까 좀 귀담아 들어서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것들. 항상 그렇잖아요.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자원이 없는 거에 대해서도 매번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자, 거기까지.